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느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네 말이 맞다 쳐. 주가는 왜 이 모양이야?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이 관세 전쟁에서 완벽하게 흙탕물이 가라앉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계속 팔 것 같아요. 예, 제가 가늠해 보기로는 23년도부터 지금까지 기간 중에서 반도체에 대한 열의가 최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아무도 지금 반도체에 관심이 없다. 원래 계속 여기 나와서 얘기했듯이 AI 관련된 투자는 멈추지 않고 있다. 25년은 확정이다라는 말씀드렸고 네. 현재 상황으로 보면 26년 상반기까지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D램 분야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격차로 세계 1위로 앞서가고 있다라는 큰 걸 격차로. 네, 그 다시 한번 확인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HBM 시장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고 그들의 얘기 그대로 현재 HBM 시장의 성장이 1년 100%예요. 1년에 100%. 그리고 28년까지 연평균 50%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지금 25년이니까 6, 7, 8, 3년 남았는데 네. 연평균 50%면 이게 뭐냐면 뒤에 쪽 28년도에 만약에 50%가 나온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100% 느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1.5의 세제곱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수가 내년이면 2배로 커지는데 네. 2배에서 50%면 지금 2배가 계속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올라갈 때 우리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던 것처럼 그런 거고 이 부분들이 이제 26년도 상반기까지는 거의 확정된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만 26년도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니까 만약에 이제 6월 달쯤 되면 계약이 됐다 하면 26년까지도 확정이 되고 있는 거고 오늘 밝혔다시피 단순히 엔비디아의 서버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딥시크 사건 이후로 이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측면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CXL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전히 AI 가속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HBM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리고 지난번 작년도에 그 하이닉스에서 실적 발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네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우리는 저가형 DDR4나 이런 데는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우리는 DDR5에서 그 중에서도 HBM 라인에 대거 집중할 것이다 했던 게 오늘 이번 실적으로 드러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자료로 보내드렸던 그 SK 하이닉스에서 발표한 수익성 지표 흐름들을 한번 손익 요약하고 같이 보시면 예. 매출 총 이익률을 보시면 이게 제가 지금 했던 얘기가 증명이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에는 막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하고 23년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야 우리가 정말 생명줄을 잡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24년 1분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익률이 올라가면서 매출 총이익률이 39%였어요. 그때는 이제 막 회복이 되던 시기였으니까 영업이익률 좋아졌지만 그래도 23%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출 총이익률이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HBM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다. 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40%까지 올라간 상황이니까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인즉슨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이 말은 최선단 공정의 HBM은 하이닉스가 독식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저는 네. 이 질문 드리면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라는 게 이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미리 좀 쌓아두려고 주문이 몰렸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28년까지 연평균 50% 성장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여전히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한번 또 여기서 밝힌 응용처별 매출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응용처별 매출을 보시면 이 얘기가 무엇인지가 감이 잡히는데요. 보시면은 그 24년도 1분기에 보시면 왼쪽에 제일 위 하얀 칸은 PC, 그리고 두 번째는 서버, 그다음에 세 번째 약간 조금 짙은 갈색이 그래픽, HBM 포함한 그래픽입니다. GPU에 사용된 D램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까맣게 된 건 모바일이에요. 네. 근데 지금 1년 전에 이랬는데 지금 이 거치면서 지금 25년도 상황들을 보면 상황이 어떠냐면 그
PC 부분 매우 미약해졌고요. 서버 부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래픽 부분이 엄청나게 컸죠. 예, HBM 부분들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네. 보시면 모바일은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건 모바일은 줄은 거냐? 아니죠. 아까 매출이 늘어난 것들을 감안해 보면 뭐냐면 그래픽이 늘어서 다른 게 쪼그라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1분기에 조금 땡겼다고 할지라도 이 추세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될 수 있겠고, 결국은 AI 서버 시장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지 않는 한 괜찮다. 물론 이제 아마존에서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서버 그 계약을 약간 연기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퍼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게, 단적인 예가 한국에서도 이제 막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AI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국가 비용으로 AI 하겠다. 기업에서 하기 100조, 힘드니까. 200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몇 조 단위로 하겠다. 그거 결국 다 GPU 사는 돈 아니에요. GPU 서버렉 만드는 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기존에는 빅테크 중심의 그 경쟁이었다가 이게 점점 경쟁이라기보다도 사용처가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이걸 뭔가 어떻게 뭔가 셋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1년 전에 이거 시작된 지 한 1년 지났을 때, 1년 반 지났을 때는 그래도 이게 잘 될까 하고 되게 의혹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앵커님들한테. 그 소위 말하는 뭐 GPT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쓰시나요? 엄청 많이 씁니다. 저도 많이 씁니다. 근데 1년 전에 이렇게 많이 쓰셨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때 신기하니까 네, 그냥 쳐보는 정도. 예,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죽는다니까, 이거 억지로라도 좀 써봐야 되는데 재미없어. 맞아요. 이러고 막 호기심에 썼는데, 해본 정도였죠. 근데 이제는 이쪽 금융권에 있는 사람, 저도 점점 사용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없으면 불편해서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네. 최근에 약간 여담입니다만 네. 일본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냥 시험 삼아서 네. 뭐 여행 계획도 짜준다고 하니까 음. GPT에다가 한번 쳐봤거든요. 네. 일단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자세하게 나오고, 네. 여기에 제가 일부러 미션을 몇 개 더 줘봤어요. 네. 중간중간마다 여행자가 알면 좋을 만한 팁도 네. 좀 알려달라. 예, 예. 그랬더니 여기서는 버스가 무슨 색깔이니까 이걸 음. 조심해서 타야 하고, 뭐 무슨 패스를 미리 사놓는 게 다 알려주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 먹은 저희가 이 정도인데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아직 젊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다 젊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요즘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 썼을 때 어른들은 인터넷 못 썼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왜 이러냐? 사용 편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포괄되는 범위가 또 꽤나 넓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이거 결국 그럼 줄어들 거냐 생각해 보면, 지금은 만약에 유료로 갑자기 모두가 바꾸면 줄어들 수도 있죠. 돈이 꽤나 아까우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락인이 더 되면 한 달에 3만 원씩 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저는 이미 유료를 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실제로 GPT가 약간 렉이 걸리니까 저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이 GPT 렉 걸리니까 오늘 일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네.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확실히 빠르세요. 지금 채팅창에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냐면요. 학습을 넘어서 이제, 그러니까 AI 학습 시대에는 GPU가 반드시 필요했고, 그래서 HBM이 필요했던 걸 우리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나 또 다른 종류의 AI들이 나오면서 구글은 이미 자체 TPU를 쓴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네. 아마존도 다 별도의 칩을 또 개발하고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다른 걸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를 쓰기로 했던 것도 고민을 하고 혹시 조금 다른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인데,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AI의 가속기의 가속 페달을 마지막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HBM이에요. 그건 GPU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가요? TPU에도 마찬가지죠. 예, TPU라는 게 여기 실제로 GPU 변형이니까, 그러니까 TPU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려면 HBM의 차선을 쫙쫙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GPU, NPU 그 종류가 굉장히 많던데. 그래서 옛날에 저 카이스트의 김종호 박사님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는 D램 중심으로 메모리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꿈도 꾸셨죠. 그 HBM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 HBM을 중심으로 다른 거를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다. 왜냐면 HBM은 필수제니까 그 동네에서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느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네. 네. 그럼 이런 생각 그래. 네 말이 맞다 쳐. 주가는 왜 이 모양이야? 네. 이렇게 하시겠죠. 이 부분은 일단은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 예,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또 하나는 미국 상황의 문제죠. 결국 오늘 연준의 이사가 이런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연준 이사가 아니죠.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가 최근에 있었던 금융시장의 변동성, 특히 채권이나 이런 쪽에서의 변동성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시장은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금융 사이즈가 너무 크고 금융 전문적으로 일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돈만으로 투자하면 좋은데 그거는 일반 개인들 얘기고요. 예. 이 업자들은 자기 돈만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뭐 몇 바퀴 돌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채권을 사서 네.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고 네. 그 대출 받는 걸로 채권을 사고 또 담보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를 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 상황들은 그러니까 최근에 팔릴 수 있는 거를 열심히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이 관세 전쟁에서 완벽하게 흙탕물이 가라앉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계속 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적이 좋거나 내용이 좋거나 별로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특별히, HBM의 전망에 대한 문제도 아니다. 네. 이거는 트럼프 관세 정책과 레버리지로 인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동급한 친구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다. 네. 이 변동성 속에서. 네. 아니 근데 주가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할 텐데 만약에 이렇게 가장 좋아야 할 때 시장이 나쁘고 미국의 레버리지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시간이 이대로 지나 버리면 투자자들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기회를 찾아야 합니까? 그 반도체 관련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반도체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모두가 듣고 싶어 했고요. 왜? 다 물렸거든. 삼성전자 물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물린 거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뜨뜻미지근해요. 아무도 반응 안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작년에는 그래서 안 올랐구나. 지금 와서 복귀를 해보면 지금 다들 너무나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거고 오늘 제가 여기 나오면서 이제 하이닉스를 분명히 물어볼 거다 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관심 없어요. 실적이 좋아도 지금 사실상 서프라이즈거든요. 예. 6조대 중후반에 이렇게 컨센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훌쩍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시초가도 제대로 반짝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마이너스 났어요. 그만큼 물론 어제 올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도 지금 반도체에 관심이 없다. 제가 가늠해 보기로는 23년도부터 지금까지 기간 중에서 반도체에 대한 열의가 최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도체 주주분들은 좀 이제 마음 편하게 가셔도 되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보통 이렇게 암흑이 쫙 깔리고 나서 새로운 그 미명이 태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 삼성전자도 정확히 기억이 되는 게 53,000원 깨지니까 아무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부터 교묘하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나서 한 달 있다부터 이제 주가가 올랐다. 이번에 또 다시 주저앉았지만 이제 희망의 빛은 점점 오고 있지 않느냐. 반도체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여기 인포맥스 채널에도 가끔 나오셨습니다만 저하고 이제 친한 반도체 전문가인 이영수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반도체 관련 책을 많이 쓰거든요. 관심이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외면받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하이닉스 주주분들이나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조금 억울하겠지만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오늘 실적 보고도 마이너스 나서 굉장히 억울하시겠지만
오히려 좀 느긋하게 장기간으로 이제 기다리시면 좀 좋은 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희망, 여명의 눈동자 같은 게 조금씩 보일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요것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SK 하이닉스가 이 역대급 실적을 낸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이 실적에서 어떤 경쟁자들과의 그 관계, 어떤 경쟁 우위 같은 것도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당연하죠.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네. 이 마진율이 높은 거는 HBM에서도 HBM2는 약간 HBM 레거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진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40% 나온다는 건 다른 쪽에서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낸드 플래시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그냥 쏘쏘하거든요. 물론 최근에 그 디램 현물가하고 낸드 현물가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는 오히려 더 기대가 됩니다. 이 레거시 쪽에서 받쳐줄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레거시에서 수익률을 되게 좋게 해줬을 것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영업이익 40% 중반에서 왜 영업이익 40% 중반이 나왔느냐? 레거시에서 많이 까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단 공정에서 하이닉스는 남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경쟁을 가지고 있고, 일단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명함을 못 내밀고 있고, 마이크론은 진입을 하고 있으나 수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고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이닉스는 아마 올해 내내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위의 모습을 총 디램 시장에서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요거를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이슈에 대해서는, 이 갈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나요? 한미가 이긴 거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까? 한미가 이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최근 이제 주가에서 쭉쭉 떨어지다가, 왜냐하면 경쟁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 그제 이틀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납품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거는 장비 업체들한테는 어떤 거냐면요. 그 경쟁사가 생긴다는 건, 한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한테 경쟁사가 생긴다는 건 재앙과 같은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항상 그 세트 업체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원 벤더 말고 투 벤더나 뭐 다중 벤더를 가지고 싶어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마진을 짜내기를 원하죠. 예. 그러니까 그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이닉스가 그동안 우리하고 잘 이렇게 협력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렴하게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H사 거를 훨씬 우리 거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네. 우리는 근데 마이크론한테 너희보다 훨씬 많이 받으면서 팔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로 25% 가격 인사. 이렇게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 뉴스는 뭐였냐면 하이닉스 임원 한미 반도체 방문.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랐어요. 아마도 주문이 나올 것이다라는 설과 함께.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상당한 그 경쟁 우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고, 모르겠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삼성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이제 한미 반도체의 과거 주가 고점을 향해서 가게 만들어줄 가장 중요한 촉매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까지 거래가 터진다면 3사와 모두 거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본격적인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이번에 주가 네. 손 잡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삼성전자가 수율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이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미는 삼성전자하고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옛날처럼 뭐랄까 거부감은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네.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